네, 저기 2교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네, 33페이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경정 등의 훈력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 과세관청이 이제 당초 결정이 있을 것이고, 당초 결정 이런 거죠. 그 추후에 이제 경정 처분이에요. 경정 처분. 예. 근데 이제 경정이라고 하는 거는 당초에 이제 당초 처분에 이제 과세에 해당되는 것에 이게 이제 증액이 되는 경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액이 되는 경정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부과를 했는데 뭐 세금 1억을 부과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뭐 조사, 뭐 그 사이에 이제 뭐 세무조사를 해본다든지 해서 보니까 1억이 아니라 1억 3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을 증액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른 1억인데 1억이 아닌 것 같아요. 2천 깎아드릴게요. 8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경정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문제는 이제 당초 처분하고 경정이 있을 때 이 각각의 처분에 따른 우리가 이제 뭐 납세자 입장에서는 뭐 경정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불복 청구를 한다든지 할 때 문제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기한이 도가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불복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인지한 날로 90일 이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당초 처분 같은 경우에는 90일이 지났는데 경정 처분은 90일이 안 넘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당초 처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가 다툴 수 있느냐? 경정 처분에 해당 당연히 다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당초 처분도 같이 다툴 수 있다. 아니면 이제 경정 처분만 다툴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의견이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1-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먼저 흡수설이라고 하는 거는 당초 처분이 경정 처분에 흡수가 된다. 이런 거죠. 흡수설. 그럼 이제 경정 청구에 해당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당초 처분에 해당되는 내용도 경정 처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 관련된 청구 기한이 도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얘도 같이 다룰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역흡수설이죠. 역흡수설. 네. 경정 처분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 당초 처분이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만 남아있게 되는 거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죠. 흡수설은 얘는 없어지고 얘만 남는 거니까 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된다. 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33번에 이제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후속 처분에 해당되는 미치는 영향 다음에 이제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라든지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된다든지 했을 때 얘를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얘를 기준으로 할 거냐. 흡수설이면 경정 처분을 가지고 하는 거죠. 역흡수설이면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학설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니까 다음 페이지 1-34페이지 보시면 병존설은 얘도 별개, 얘는 이제 별개 이렇게 보겠다. 이런 내용인 거고. 네, 거기 이제 1-34페이지에 그 국세기본법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증액 경정 처분이 있고 뭐 감액 경정 처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데 표현이 뭐하죠? 좀 추상적으로 돼 있죠? 네. 뭐 증액이 된 경우에는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세법에 걸린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가 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감액 경정 처분에 해당되는 것들도 비슷한 표현인데 이게 약간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밑에 3번의 대법원의 태도 판례에 해당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례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결론이 오잖아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것. 예를 들면 이제 불복의 대상.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청구 취소 대상세. 그래서 만약에 당초 처분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청구 기한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도가가 되었다. 얘는 이제 도가가 되지 않았다. 기한이 지났다. 이제 불복의 대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당초 처분도 불복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경정 청구도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얘 당초 처분은 이미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도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는 뭐에 가까운 어떤 학설에 가깝냐? 이렇게 되는 이제 흡수설에 어떤 이제 학설에 가까운 내용인 것이고, 그렇죠?
근데 청구대상세액 측면에서는 청구대상을 따질 때는 당초 처분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도가가 됐다, 청구기한이. 뭐 불복 청구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근데 경정청구는 도가 안 됐다 그러면 다툴 수 있는 거는 얘는 이렇게 다투는데 얘는 청구대상세액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불복의 대상으로 다투어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제 환급을 청구한다든지 했을 때는 이 부분은 이제 반영될 수 없다.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떤 기준인 거죠? 병전설인 거죠. 병전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가지고 우리가 보통 판례 입장은 병전, 흡수설 이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병전 흡수설이다. 예, 거기 이제 밑에 제일 마지막 그 네 줄, 증액경정처분의 마지막 네 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위법 사유의 대상으로 우리가 다툴 수 있는 거는 둘 다 다툴 수 있지만 청구 대상 세액으로는 얘는 못 다퉈요. 왜 못 다퉈요? 얘는 이미 도가 있기 때문에 기한이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도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제 세무사님 만약에 얘가 도가 안 됐으면 청구 대상 세액으로 넣을 수 당연히 넣지. 그럼 이거를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얘가 도가가 되고 얘는 도가 안 됐을 때가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얘도 도가 안 되고 얘도 도가 안 되면 둘 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다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도가 되고 도가 안 됐을 때 흡수설을 쓸 거냐, 뭐 역흡수설을 쓸 거냐, 병전설을 쓸 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지금 뭐 대법원 판례는 불복의 대상으로 놓을 때는 흡수설로 보는 거고 청구 대상 세액만 놓고 봤을 때는 병전설을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죠. 예. 자, 예. 그래서 납세자한테 좋은 거냐? 납세자한테는 안 좋죠, 사실은. 예. 납세자 입장에서는 당초 처분도 한번 다투고 싶은데 다투어봐야 뭔 실익이 없잖아요. 환급 청구가 안 되니까 이거는 사실상 환급이 안 되니까. 예. 그 내용이 그 134페이지 제일 하단에 네 줄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보시고, 오른쪽 1-35에 이제 감액경정 처분일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세금이 깎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잖아요. 예. 세금이 깎인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가처분 중 결정경정에 의해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첩부반 전심전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럼 굳이 따지면 역흡수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뭐 예를 들면 법인세 1억이었는데 깎였어요. 얼마로? 7천만 원으로 경정이 됐어요. 그럼 얼마가 감액이 된 거죠? 3천만 원 감액이 됐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다툴 수 있는 건 얼마냐? 다툴 수 있는 거는 7천만 원만 다투는 거지. 3천만 원 감액됐으니까. 그럼 어떤 우리가 청구 기한이라든지 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따질 때는 요 시점이냐? 요 시점이냐? 요 시점을 하겠다는 당초 처분. 왜? 1억 중에 3천만 원은 여기서 깎인 거고 7천만 원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7천만 원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요 상태에 있을 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7천만 원에 해당되는 걸 다툴 때는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이제 역흡수설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뭐 그 정도만 보셔도 되지 않을까. 뭐 판례도 밑에 내용들도 한번 참고해서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 예. 그래서 증액은 이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감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흡수설에 해당되는 이제 어떤 학설의 입장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